김성식은 당권파 후보도 비당권파 후보도 아닙니다. 항상 공적인 책임을 앞세우고 선당 후사를 해왔을 뿐 맹목적으로 인맥이나 계파에 얽매여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왔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통과입니까? 이게 저희가 어저께 자유한국당이 집회 후에 노를 날리는 방법입니다. 3일만 잡았다고! 뭘 잡았다고 그래? 뭘 잡았다고 그래? 인대 식구 공원에! 정말 극단적인 정쟁을 유도하고 있는 많은 사표를 발생해서 민심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어서 책임 정치와 견제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신당 주민교육단 1만 2천원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보수 진영에서 개혁적인 정치인 하면은 이분 꼽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김성식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 보니까 정개특위 때 화가 좀 많이 나셨던 모양입니다. 네, 침대 축구 때문에 아주 혼났습니다. 침대 축구는 자유한국당 얘기하셨던 건가요? 네, 그렇죠. 대안을 좀 내놓고 토론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막무가내로 어깃장을 놓아서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조금 전에 황교안 대표 단식 얘기하다가 정태근 전 의원 단식할 때 김성식 의원도 옆에 같이 앉아서 격려하고 이런 화면이 나갔었는데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좀 뭐 나름 절박한 문제의식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단식이라는 것은 정치에서 항상 극단적인 투쟁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는 절박하다 하더라도 얼마나 객관적인 울림과 공감이 있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또 그것은 또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 점과도 감수성 있게 살펴보는 것이 정치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 주관적으로는 대단히 절박했기에 단식 투쟁이라는 걸 선택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이 과연 공감할 수 있겠느냐, 국민들 사이에 울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승부수와 자충수는 종이 한 장 차이 아닙니까? 우리 주 부장님께서도 정치를 오랫동안 취재해 보셨으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나름 뭐 절박한 호소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협상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것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동안 정치개혁이나 사법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아, 협상을 안 하려나 보다. 그러면 이제 예정된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갈 수 있겠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나 또 그동안 나름대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정당들, 사법개혁, 정치개혁을 추진했던 정당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게 된다면 특히 민주당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에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안 하게 된다면 오히려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어떤 그 결과를 주는 그런 셈이 되지 않습니까? 즉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단식이지만 오히려 해결이 안 되는 쪽으로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말이죠. 패스트트랙에 오른 두 가지 법안, 선거제 개선 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민주당은 어떤 면에서는 이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 네.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이나 또 민주평화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선거제 개선 법안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도 그 처리의 우선순위에서는 선거제 법안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이 이제 여야 합의였기 때문에요. 그 함께 선거법 개정도 그다음에 검찰 개혁과 연관된 여러 사법 개혁과 연관된 법안도 함께 처리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함께 움직여지지도 않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물갈이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번에도 또 물갈이 얘기가 가장 예. 큰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87년도 우리 민주화 항쟁 이후에 대통령직 선제 이후에 총선만 8번을 치렀거든요. 그때마다만 해도 선거 때만 이제 보면 이제 초선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여서 우리 주부장님 같은 분이 이제 새로 취재할 때마다 초선들 얼굴 새로 익혀야 되는 예.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물갈이를 해왔지만 정치는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갈이 수준을 넘어서 이제 개헌도 좀 제대로 해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없애고 선거구제도 바꾸어서 민심이 좀 제대로 의석의 분포에 대표되도록 하고 국회개혁, 정당개혁도 하고 저는 이런 변화를 일으켜야만 국민의 조롱을 받지 않는 정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선거제를 바꾸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사실 개헌은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동안 많은 대통령 후보들도 대통령들이 개헌을 이야기했지만 개헌이 이루어지기는 정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지금 놓여져 있는 우리 한국의 예. 과제 있지 않습니까? 뭐 노동개혁이건 복지를 또 어떻게 하고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산업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또 뭐 타다 논란, 뭐 검찰 기소 또 택시 쪽의 파업들 이 모든 이 우리나라의 현안들은 이제 한 정당 한 정권이 해결할 수 없는 매우 복합적 과제입니다. 이제 산업화 민주화 시대 때 막 밀어붙이던 것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판이 거대 양당 중심으로 서로 머리채 잡고 싸우는 정치 갖고는 안 되고 좀 다당제가 정착이 되어서 연합 정치도 하고 협치도 하는 좀 이런 정치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대통령제에서는 연합 정치라는 게 사실은 또 쉽지가 않잖아요. 않긴 한데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요. 정말 얼마나 이 정치적인 생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셨으면 제1당에게 총리와 조각권을 주겠다. 대연정. 예, 그런 제안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그런 정신 또 DJP 연합이 처음에는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 외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의 이런 연합의 정신, 함께 책임을 나누고 또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정치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지 지금 뭐 소소한 얘기를 가지고 정쟁을 할 때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뭐 절박한 마음이 큽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은 국민들에게 내세우는 대의 명분과 원칙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뭔가 이루어내는 것이 사실은 예.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지금 요즘 사실은 국민들 보기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국민의당으로 20대 총선에 출마를 해서 안철수 당시 뭐 대표와 더불어서 이제 수도권에서 당선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1번, 2번을 찍던 국민들이 오죽 정말 정치를 정말 바꿔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계셨으면 평소에 하지도 잘 찍지도 않던 3번에다가 무려 27%의 득표를 몰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국민의당은 이후에 이런 제3정당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잘 가꾸라는 국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고 또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요즘 차라리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분한 숙성도 없이 또 이 급하게 하면서 오히려 정치적 시너지도 내지 못했고 그 후에 분란이 쌓이고 그래서 사실 뭐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제가 하는 모든 정치적 이야기는 뭐 그런 반성을 바탕으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손학규 대표와 지금 변혁 모임인가요? 오신환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도 떠났고 사실상 분당 상태인 것 같은데 네. 김성식 의원은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저는 제3의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이 적대적인 양당 체제를 한번 깨보자 하는 그 흐름 속에 저는 계속 서고자 하고요. 단순히 제3 세력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쪽으로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왜 낙천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2000년 총선 때 특히 심했었죠.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뭐 저 나름대로 읽기로는 정치야 좀 정신 차리고 일 좀 해라. 그리고 정치야 내 삶을 좀 대변해라. 너희들만의 리그로서 그렇게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을 대표하고 국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정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현재 국회는 뭐 고시 출신, 판검사, 운동권 출신, 뭐 관료 출신
또 좀 돈 좀 많이 버신 분들 이런 분들 중심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단순한 이 정당 안에서 끼리끼리 돌아가면서 하는 물갈이 수준을 넘어서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우리 국민들, 젊은이, 여성, 또 이공계, 또 사회적 약자들, 또 직장인은 또 거의 없잖아요. 우리 국민의 절반이 직장인인데 이런 분들이 대거 국회로 들어오는 그런 정치 판가리가 되는 21대 총선이 되기를 바라고 바른미래당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역할을 그 미랄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지금 도대체 바른미래당이 있긴 있는데 변형 모임이 따로 떨어져 나가고 올 다음 달에인가요?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성식 의원은 변형 모임에 합류하실 건가요? 바른미래당에 계속 계실 건가요? 네, 변형 모임은 어쨌든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논의를 하면서 나름 또 자신들의 진로를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자유한국당도 잘 발전하기를 바라지만 자유한국당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접은 지는 오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서로 뭐 이렇게 비판하기보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 정당들이 쇄신 경쟁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또 뭐 이렇게 단순히 통합하고 M&A 한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 정치적으로 대변받지 못했던 목소리가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된 제3세력과 또 미래 정당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한번 더 투여하고 싶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생각이 비슷하신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저는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뭘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비운다면 저는 언제든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왜 제3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 개 있으면 이 국민들에게 우리를 선택해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정말 이 거대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생산적 정치를 위해서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시대 교체,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정치의 형성을 위해서 또 힘을 합칠 수 있으면 합쳐야죠. 예, 안철수 전 대표는 내년 총선 앞두고 좀 움직일 생각이 없는 건가요? 제가 뭐 잘 연락을 요즘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 좀 조용히 있는 것은 안철수 대표가 선택을 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저는 요컨대 안철수 대표는 2012년 국민의 소환, 새로운 정치를 이루라는 국민의 소환으로 정치판에 들어왔고요. 그 후 계속적으로 이 양당의 적대적 공존 체제를 깨트리는 그런 새로운 정치판을 짜겠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러한 본인의 소신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 정치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요즘은 연락을 안 하고 계신다. 내년 총선 때 안철수 전 대표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많은 분들이 또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고요. 이철희 의원 불출마 선언할 때 철이야 그러지 마라 하고 글을 올리셨는데 네. 뭐 생각을 바꿀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요새 인터넷 댓글 보면요. 불출마 선언한 사람, 뭐 자유한국당의 김세현 의원 포함해서요. 불출마 선언한 사람끼리 신당 만들면 일당 될 것 같다고 그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래야 될 사람이 더 정치 개혁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정치가 비록 비루한 환경이지만 누군가는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또 몸을 던지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김세현 의원이나 이철희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한 걸음 더 나가서 해주기를 바라는데요. 예, 김성식 의원은 어쨌든 출마를 통해서 국민에게 이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다시 한번 선택을 기다리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정치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흐름 속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 처리 과정에서 또 김성식 의원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시청자분들도 주목해서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